정년 제도가 있어도 직원들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기업은 10곳 중 6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도소매점의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계 주거, 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교육 여건 분야는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오늘부터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세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박민주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19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85% 내린 1904.1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 초반까지 후퇴한 것은 지난 10월 17일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오늘 지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였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5,3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지며 5거래일 연속 팔자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90억 원, 3,02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한국전력이 급락한 여파로 전기가스가 7.59% 떨어졌으며 건설과 유통, 운송장비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화재와 네이버, 삼성전자, KB금융 등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디램 고정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2.41% 떨어졌습니다. 삼성 SDS는 장중한 때 28만 6천 원까지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이 밖에 삼성생명과 포스코, 현대모비스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73% 내린 534.1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말 들어 대차 잔고가 감소하면서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지난달 50조 원까지 치솟았던 대차 잔고가 연말 들어 빠르게 줄어들면서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50조 8천억 원이었던 대차 잔고 금액은 지난 15일 기준 47조 7,281억 원으로 6.4% 줄었습니다. 대차 잔고란 대차 거래를 통해 빌린 물량 중 상환하지 않고 남은 물량의 규모를 말합니다. 통상 연말이 되면 상환 요청이 들어오면서 공매도하기 위해 빌렸던 주식을 되돌려주려면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이는 쇼커버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금투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2월의 월평균 대차 잔고 금액은 25조 4,420억 원으로 1년 중 가장 낮았습니다. 반면 월평균 상환 주식 수는 12월이 4억 6,432만 주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솔 KB투자증권연구원은 과거의 12월 중순 이후 대차 잔고 평균 감소율은 20.86%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차 잔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대차 잔고가 감소하는 종목들은 쇼커버링 코스피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B투자증권은 시가총액 3천억 원 이상인 종목 중 대차 잔고 감소 확률이 60% 이상이면서 대차 잔고 비중이 2% 이상인 기업으로 호텔신라와 대우조선해양, 한화케미칼, S오일 등을 꼽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년 제도가 있어도 직원들의 정년을 보장하는 대기업은 10곳 중 6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임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신규 채용을 줄일 뜻을 학생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181개사를 대상으로 정년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 대부분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업은 59.1%에 그쳤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명예퇴직 등으로 규정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기업이 21.5%,
정년을 거의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16.6% 등이었습니다. 이들 조사 대상 기업의 취업 규칙상 정년은 평균 58.2세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한 기업이 28.7%로 가장 많았고 55세 23.2%, 58세 22.7%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75.7%의 기업이 임금 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대다수 대기업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은 26%에 불과했고 매우 부정적 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담배값 인상을 앞두고 담배 소비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소매점의 담배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배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도소매인들이 기존 매입 제한량 이상으로 담배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고시에는 도소매인들은 1월에서 8월 월 평균 담배 매입량의 104% 수준까지만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되는 담배 공급은 KTNG 등 제조사 및 수입 판매업체 재량에 맡겼습니다. 기재부는 도소매인이 추가로 물량을 매입한 뒤 내년 담배값 인상 시 판매하기 위해 재고로 쌓아둘 경우 매점 매석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매상의 담배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 제조사 및 유통업체의 담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면서 공급량은 제조사의 유통업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앞으로 가계 주거 보건 분야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교육 여가 분야는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2020년 인구 효과에 따른 소비구조 전망 보고서에서 주거, 수도, 광열 분야의 소비 지출 비중이 지난해 11.6%에서 2020년 12.2%로 0.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고령층은 소득이 많지 않아 전월세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에 대한 지출 비중이 크고 외출 빈도가 높지 않아 집에서 에너지 사용도 많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가 심화되면 우리 사회에서 가계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기 때문에 보건 분야 지출 비중도 2013년 6.8%에서 2020년 7.2%로 0.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락 문화의 지출 비중은 2013년 5.6%에서 2020년 5.5%로 음식 숙박 지출 비중도 12.9%에서 12.8%로 각각 줄어드는 등 여가 분야의 지출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 고령 친화 산업이 경제 성장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 분야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말에 직장 동료나 지인 등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송년회 모임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 불황 여파로 송년회 모임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 줄어들거나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고객 1,798명을 대상으로 2014년 송년회 계획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송년회 횟수를 예년보다 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17%는 송년회 계획이 아예 없다고 답해 결국 송년회를 줄이거나 안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년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지만 그 횟수가 많아질 경우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건강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모임을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송년회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얇아지는 지갑을 선택해
장기 불황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잦은 음주로 인한 건강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7%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피하고 싶은 송년회 스타일로는 술만 진탕 마셔야 하는 송년회가 48%로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 송년회가 27%, 부부 동반 송년회가 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직장 송년회에서 피하고 싶은 옆자리로는 무조건 마시라는 부장님 옆자리가 40%로 1위로 꼽혔고, 일에 대해 진지하게 설교하는 사장님 옆자리가 36%, 일 잘해서 비교되는 동기 옆자리 11%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송년회 기피 요일을 묻는 질문에 월요일이 39%, 일요일이 31%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 주의 시작과 끝이 송년회를 하기에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년회 가장 꼴불견을 묻는 질문에는 계산할 때만 쏙 빠지는 구두쇠형이 3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마시는 만취형이 23%, 무조건 술 마시기를 강요하는 원샷형이 22% 등으로 송년회 꼴불견으로 꼽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송년회를 을에 치러야 할 연중 행사로 여기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단합의 효과보다는 모임에 대한 불만만 가져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현대차가 오늘부터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에 이어 내년 디젤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출시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3월 출시된 LF 소나타의 판매 부진을 파워트레인 다양화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오늘 오전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을 공개하고 구겨진 자존심 회복에 나섰습니다. 소나타의 7세대 모델인 LF 소나타는 지난 3월 출시 후 기대와 달리 판매 부진에 시달려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국내 LF 소나타 판매량은 총 5만 4천여 대, 이 중 지난 8월 영업용으로 내놓은 LPG 모델의 판매량은 2만 4,900세대로 소나타 판매의 45.6%를 차지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판매량만 놓고 보면 가솔린 2.0 모델이 2,367대, 2.0 LPG 모델이 4,104대로 LPG 모델이 2배 정도 더 팔렸습니다. LPG 모델을 긴급 투입해 소나타의 판매량 회복 효과를 본 현대차는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본 소나타 하이브리드 출시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기존 소나타 브랜드의 판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합니다. 신형 소나타 하이브리드에는 현대차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 2.0 직분사 하이브리드 엔진이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 최초로 탑재됐습니다. 연비는 16인치 타이어 기준 리터당 18.2km로 이전 모델인 YF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 8.3% 향상됐습니다. 가격은 이전 모델과 비슷하거나 소폭 낮아졌습니다. 가장 낮은 차급인 스마트 모델은 YF 소나타 하이브리드보다 25만원 낮아진 2,870만원, 모던 모델은 13만원 낮아진 2,995만원, 프리미엄 모델은 기존과 동일한 3,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또 탄소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91g에 불과해 내년부터 1km당 97g 이하로 탄소를 배출하는 친환경차에 지급되는 100만원의 추가 정부 보조금을 국산차 최초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소나타 하이브리드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하반기에는 디젤 모델을 잇따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나타는 국내 최초로 한 모델에 가솔린, LPG, 디젤,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5종의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갖추게 됩니다. 현대차가 파워트레인 다양화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 중인 소나타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하이브리드 모델 출시를 계기로 소나타가 국민차라는 명성을 되찾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해외 법인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산업부 양사록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양사록입니다. 네, 정몽구 회장이 해외 법인장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올해 세계 판매 800만 대 달성이 확실시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현대기아차 해외 법인장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전 8시부터 현대, 기아차 순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60여 명의 현대, 기아차 해외 법인장이 참석했으며 양재동 사옥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아침 일찍부터 이들이 본사로 출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했습니까? 네, 정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외 법인장들에게 800만 대 판매는 새로운 시작이며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포스트 800만 시대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목표인 세계 판매 800만 대 달성에 성공했지만 이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인 세계 판매 1000만 대 시대를 향해 매진해달라며 법인장들에게 분발을 촉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전해주시죠. 정 회장은 800만 대에 만족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하며 성과에 취하거나 불안한 세계 경제 전망에 위축되지 말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는 말로 해외 법인장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엔저 가속화, 미국 금리 변동 및 유가 하락에 따른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 자동차 시장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우리 자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00만 대 시대를 위해 해외 시장은 어떻게 공략하기로 했습니까? 현대차 그룹은 전략 지역으로 선정한 미국과 중국, 인도에서 내년에 자동차 판매량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곳에 주력 모델 신차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미국에는 현대차가 하반기에 SUV인 투싼과 준중형 세단인 아반떼의 신형 모델을, 기아차가 중형 세단 K5와 SUV 스포티지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중국과 인도 시장은 현지 상황과 독특한 소비자 취향에 맞춤형 신차로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올 8월 선보인 현대의 소형차 i20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소형 SUV인 iX25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특별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친환경차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요? 네, 오는 2015년에는 현대 기아차의 친환경차가 대거 출시될 전망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신형 K5 하이브리드는 물론 준중형 하이브리드 전용차도 출시됩니다. 정 회장은 이날 해외 법인장 회의에서 내년 친환경차 대거 출시를 앞두고 내년은 현대, 기아차의 새로운 친환경차들이 글로벌 주요 시장에 선보이는 중요한 해라며 철저한 준비로 세계적 친환경차 메이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산업부 양사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호주 시드니 도심 카페에서 발생한 인질극 현장을 경찰이 급습하면서 약 17시간 만에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질범을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명이 얼굴에 총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찰은 작전이 종료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날 오전 9시께 인질범이 시드니 시내 마틴 플레이스의 린트 초콜릿 카페에 침입하면서 시작된 인질극은 중무장한 경찰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현장을 급습하면서 종료됐습니다. 경찰의 급습에 앞서 총 17명의 인질 가운데 이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한국 교민 여대생 배모 씨 등 5명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앤드류 사이피온 뉴사우스웨일스 경찰국장은 작전 종료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인질 구출 작전 과정에서 50세 남성인 인질범과 인질 가운데 34세 남성, 38세 여성 등 총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익명의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인질범이 1996년 호주로 건너온 난민 출신의 이란인 만하론 무니스라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이 이라크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단체인 이슬람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공습에 호주가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IS 추종 세력의 테러 공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장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개발과 배치를 책임진 시링 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물어볼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링 청장은 이어 내가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쓸모없는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링 청장은 내년 미국 본토를 위협할 요인으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꼽으면서 북한의 대포동 1, 2,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는 막을 능력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CSIS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그린과 캐슬린 닉스, 잭 쿠퍼는 최근 공동으로 펴낸 아시아 연합방위 보고서에서 사드 시스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괌에 이어 한국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게레로주에서 지난 주말 교육대 학생 43명의 실종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져 실종 학생의 가족과 경찰 등 2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게레로주도 7파 신고에서 실종 학생들의 가족 등 지지자들이 추모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바리게이트를 설치하면서 연방경찰과 충돌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게레로 이걸라시에서는 지난 9월 말 아요치나파 지역의 교육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과 결탁한 갱단의 43명이 끌려가 살해되고 나서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습된 시신의 유해 분석에서 학생 1명의 신원이 확인된 가운데 실종 학생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나머지 실종 학생의 구명 운동을 펼치면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이날 충돌 과정에서 실종 학생의 가족과 교직원단체 회원, 학생, 취재기자 등 13명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관 8명은 시위대가 몰던 차량에 치이거나 폭행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대는 충돌이 발생하자 개최하려 한 추모 콘서트를 취소했습니다. 한편 연방검찰은 유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실종된 학생 1명의 신원을 확인했으나 아직은 학생들이 모두 살해됐다고 단정짓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0.5%에서 17%로 6.5%포인트 올렸다고 타스,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11일 1%포인트에 이어 5일 만으로 올해 들어 6번째 인상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성명에서 금리 인상은 최근 큰 폭의 루블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5%포인트 이상 올리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경제제재, 저유가에 따른 루블화 가치 폭락에 제동을 걸려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전날 현지 통화인 루블화 가치가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루블화 환율은 달러 대비 64.45루블, 유로화 대비 81.35루블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올해 1월 이후 50% 넘게 폭락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서방 제재와 국제 유가의 급락, 불확실한 경제 전망, 외국 자본의 이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최근 몇 달 사이에 큰 폭으로 떨어져 러시아의 경제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